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양주 옥정 신도시에 건립 중인 중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 두 곳이 개교합니다. 그동안 과밀 학급 우려와 먼 통학거리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학부모와 아이들이 기다려온 순간인데요. 새 학교는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개교 예정인 학교 세 곳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생 300여 명이 처음으로 등교할 양주 율정중학교. 학교 주출입구인 정문 안쪽에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포크레인과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운동장 쪽에서는 보도블럭을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개교가 코앞인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겁니다. 회암초등학교와 옥정 호수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율정중학교보다는 진전이 있었지만 두 곳 모두 아직 공사 중. 학교 건물 안에도 난간 손잡이에 뾰족한 못이 튀어나와 있는 등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개교 나흘 전 있었던 학교 개방의 날, 현장을 찾은 학부모 사이에서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개교에 맞춰 급하게 마무리 중인 건 아닌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한 학교의 경우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하게 막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학교가 시설이 되어 있을까? 아이들은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이 피해가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일부 학부모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며 끝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들어오는 길에 공사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부는 너무 다 말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기에는 되게 좋다. 지금 좀 안 되어 있는 외부 같은 경우에도 기간 내에 빨리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올해 날씨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폭염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로 돼 있고 또한 그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근로자의 안전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 공정이 다소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학교 신축 공사의 공정률은 99%. 교육지원청은 남은 공정을 개교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새 학교로 가는 첫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등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연천군 아미천이 최근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환경부가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댐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한편에서는 댐 조성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200명의 연천 군민이 연천 수레우 라토를 가득 채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아미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연천군은 홍수 예방과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아미천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천군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아미천댐 건설 시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 조성 등 경제 활성화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체로 아미천댐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댐 건설로 주민들 간 입장차가 발생하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와해가 됩니다. 동네가. 그래서 일부는 잠기고 일부는 안 잠기면 동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고립된 마을이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지역 환경단체는 댐이 건설되면 지질 명소 중 하나인 응해암과 애기송이풀 등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가 수몰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댐 건설 시 녹조 발생으로 인해 주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댐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대책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녹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돼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규명하겠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변 농가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직 댐이 어느 위치에 지어질지 어떤 규모로 지어질지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댐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략 환경면, 환경면 평가 과정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현재 건설 후보지 단계입니다. 환경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댐 건설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 시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명이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 교사 3명은 면직 처리됐으며 원장도 사임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는 해당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아동 심리치료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지어달라는 경기도 청원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아이가 아파도 응급실이 없어 포천이나 의정부로 가야 한다며 양주에 의료원이 생기면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모두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데 청원 2주 만인 8월 30일 10,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양주와 남양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최종 유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낙후 빌라촌을 재개발해 아파트 수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뉴 빌리지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다음 달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선도지구 30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아파트 중심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가 시작되면서 원도심의 노후빌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에 관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때문에 빌라를 찾는 이들까지 크게 줄었고 집값 하락과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에 나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3월 낙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비아파트 지역이 기반시설과 노후화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뉴빌리지 사업지 주민들은 주차공간이나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정비구역이나 인접한 빈집, 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주거지를 신축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다시 지을 경우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 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 200%가 2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층 빌라촌을 신축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라 사업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혹은 추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같은 자산의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동의율이 쉽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정반대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LH가 뉴빌리지 물량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자율주택정비 사업 용자 규모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고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 한도도 7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월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 지역 30여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외면받는 비아파트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의정부시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비오염 지역에 있거나 근대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 60개 동을 골라 국방부에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시가 밝힌 존치 대상 건축물은 CRC에 남아있는 230여 개 동 중 예배당과 수영장, 소방서, 차량 정비소, 장교 숙소, 우체국, 박물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통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희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지혜로운 의정부 라이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정부 시민 약 100명이 참석했는데요. 박 의원은 의정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피해자 간담회에 이어 관련자들의 법제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도적으로 마련했는데요. 이 의원은 국가폭력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밝혀져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입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 5도 특별전역이 신설되며 접경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특별전역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접경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접경지역 내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 또한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1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와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지역 화폐인 양주 사랑카드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양주 사랑카드 30만 원을 충전하면 3만 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양주 사랑카드는 양주시 관내 음식점과 병원 등 8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으로 6인 공동병실 간병비 1일 2만 원 기준입니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약 3,06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00억 원의 68% 수준인데요. 상반기 체납 징수액 3,060억 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357억입니다. 도는 점차 진행화되는 체납자의 숨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